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걸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합종연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를 하고 있죠. 이번에 그 카카오도 보니까 어때요? 충전해놓고 송금하는 거 못하게 하고 막 그러죠 이제. 이렇게 금산분리가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한테는 그게 어떤 방어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그런 어떤 테크핀 기업보다 은행이 생각보다 범주가 좁고 그리고 고객풀도 상대적으로 적고 데이터가 좀 더 적어요. 그래서 합종연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합종연행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알리바바의 파이낸셜 케이스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나온 게 뭐겠습니까? 네이버에서 뭐 합니까? 선정산 업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상거래 신용지수를 만들었죠. 이런 걸 만들어서 뭘 합니까?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의 어떤 심사 그리고 여신 이런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어떤 트렌드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출 문제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전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이미 했거든. 근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르면은 그냥 꼬리 질문이 안 나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말은 되잖아요. 그럼 은행이 이걸 놓칠까요? 아니요. 은행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은행이 자기 은행이 안 하면 다른 은행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갑자기 나온 모델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이미 다 했었던 모델입니다. 미국의 뭐 찰스 슈왑 아니면은 뭐 일본의 라쿠텐 뱅크, 알리바바 뭐 엔트파이낸셜 뭐 이런 것들이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이버도 지금 우리은행하고 제휴해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선정산, 셀러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든 신한이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이 나가려는 방향은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고도 성장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 수요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외로의 진출. 근데 이 해외 진출이 뭐 때문에 막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의 진출이 막혔거든요. 그럼 이제 해외 그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금융 영토를 더 확장해야 되고 사실 코로나 오기 이전에 많은 그 금융 지주회사들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30 플랜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은행의 매출의 20% 정도를 해외에서 얻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약간 지금 주춤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목표는 지켜줘야만 하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소매금융도 있고 기업금융도 있겠죠. 소매금융은 보통 리테일 뱅크를 인수하는 형태가 진행됐었고 그냥 진출하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금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진출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고금리화가 진행되긴 했었지만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더 이상 어떤 대출의 어떤 여신 자산의 성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자 수익의 강화가 필요하겠죠. 비자 수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WM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신탁. 이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시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이거는 해제에 대한 혜택이 또 존재하죠. 고객이 확실한 이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연구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TDF 이게 지금 하나의 이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죠. 신탁은 너무나 많이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거 말고도 뭐가 있겠어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주로 얘기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이것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현실적으로 AI하고 빅데이터 이거 무조건 얘기하지 마시라고 했었죠. 그거는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은행원이 해야 되는 주된 역할이 그런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로드를 줄이고 그때 사람과 교감해야 되는 곳에다가 세이브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형태 그거를 가능케 하는 RPA를 고도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IoT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ERP 시스템 연동을 통해가지고 기업들의 SCM 상태라든지
생산 이런 모든 전 과정들을 파악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기업은행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혁신형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로 변모를 해야 됩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혁신형 기업들이 주로 상장까지 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전통적인 제조기업들,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은행이 여신을 해주는 주력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기업 혁신형 기업들이 육성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은행은 앞으로 IBK 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금 자본 육성에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모금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은행에서 지금 현재는 주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상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투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신도 있고 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둘 다 혁신형 기업들은 성공을 무조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형 기업들을 제대로 성장시키면은 이 혁신형 기업도 성장하고 탄탄하게 쌓여진 신뢰관계 속에서 이들이 창출하는 어떤 금융 수요 증가를 은행이 흡수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 시대가 요구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크게는 제가 한 4개 정도로 찍어봤고요. 그 4개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꿔서 말씀하시면은 얘기한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